드래곤은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졌고 갈링은 천천히 드래곤에게 다가와 드래곤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의 패기가 더욱 강해졌고 드래곤은 의식을 거의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마지막 기술을 시전할 준비를 마쳤고 갈링은 본능적으로 드래곤의 마지막 기술을 허용한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뒤 인간형의 형태로 돌아온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의 배황색 패기를 휘감음과 동시에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뒤 원야참 무극신화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냈고 갈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작 구름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라고 말한 뒤 드래곤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름이 걷히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쳤고 매우 거대하고 웅장한 황룡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고 황금색 용은 빠른 속도로 갈링과 드래곤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이름은 비룡승운으로 능력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능력자에게 내재된 힘을 100%로 끌어모아 능력자의 의지를 구현화시키는 기술인데 드래곤이 비룡승운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내재된 전력 100%를 이끌어내게 되며 드래곤은 비로소 비룡승운을 시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원야참 무극신화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나타난 황룡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황룡은 순식간에 갈링의 원야참 무극신화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갈링을 통과하여 지나갔고 갈링은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였으며 무의식적으로 비룡승운을 사용하며 모든 체력을 소진했고 드래곤 역시 갈링을 쓰러뜨린 뒤 곧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비룡승운의 대가로 깊은 잠에 들게 되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때마침 카타쿠리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캐치한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드래곤을 캐치했고 척 봐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군. 하지만 다행히도 이 녀석을 치료할 명의가 이 섬에는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레드라인 성지 마리조아에서의 충돌을 저지하며 해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레드라인에 나타났지만 이미 레드라인은 루피와 이무 등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초토화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루피와 이무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해군과 해적, 혁명군 대부분이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군과 해적은 상호합의하에 기절한 인원 전원을 태운 선박을 멀리 대피시켰고 폐허가 된 레드라인에는 최소 해군대장에 준하는 강자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부앗 하하하 여기 모인 녀석들만 하여도 세계를 호령하고도 남을 놈들이구만. 어이 해적들 어중이 떠중이는 모두 떠났으니 피차 모두에게 손해인 소모전 따윈 관두고 화끈하게 대장들끼리 붙는 게 어떤가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할배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끈하군. 우리로서도 나쁜 제안은 아니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거프 중장 현변왕 판단 감사하오. 소모전을 이어갔다면 해군과 해적 모두 자멸했을 것이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부상을 어느정도 치료받긴 했지만 여전히 부상이 완전히 낫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하늘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대결이 길어지는군. 사실상 이 전쟁의 열쇠를 쥔 건 밀짚모자. 밀짚모자의 승패에 따라 향후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요이 라고 생각하며 한수 앞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은퇴까지 하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만. 괜히 거프 녀석을 따라와서 원 이라고 툴툴거렸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해군을 선택한 자의 말로는 똑같다고. 전장에서 전사하던 침대에서 부상을 알아가다 죽던 결국 세계를 지키다 죽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겉으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슴속으로는 역시 거프 중장 참 해군이시군. 역시 드래곤이 해군에 남아있었어야 하는데 아쉽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군과 해적 측의 주요 강자들은 각자의 함선을 타고 좁은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고 아직 전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들의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통하여 도신류마저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하며 도신류와 엠마를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화두일문자만큼은 여전히 영구 국도로만 변환되었을 뿐 영구 패도로는 변환되지 않았고, 조로는 결국 화두일문자가 마지막 숙제가 된 것인가? 아직 이 녀석을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이 멀었음을 의미하겠지. 저승에서 만날 쿠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것만큼은 반드시 영구 패도로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바라보며 또 다른 벽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군요. 역시 당신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자멸하도록 유도했는데 되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아이기스를 향해 칼을 겨누며 이제 니놈과도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갑옷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갑옷 일부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조로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바닥을 넓게 펼쳐 조로의 공격을 튕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조로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뺨에서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이기스는 역시 롤로노와 조로, 당신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군요. 밀짚모자 일당의 명의 초파가 건넨 약물이 뛰어나긴 하다만 완전한 효능을 가지고 완성된 샘플은 밀짚모자가 건네받은 샘플뿐인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초파가 조로에게 건넨 약은 완전한 효능을 가진 약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조로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나를 이토록 몰아붙인 자는 그놈들 이후 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흐른 뒤 조로와 아이기스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하며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조로는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11을 먹었지만 25211은 급하게 제조된 샘플이었기에 조로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조로는 이후 루피와 연이은 난전을 펼친 터라 몸 상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으며 감겨있던 자신의 왼눈을 뜬 뒤 근위병,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의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빛조차 포함한 모든 것을 잠시 무해 상태로 되돌린 뒤 거대한 운석을 조로를 향해 떨어뜨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운석을 베어낸 뒤 아이기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기스의 함정이었고, 아이기스는 조로가 운석을 베는 것을 유도한 뒤 조로가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폐무도의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왕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서며 검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어설픈 검술로 나를 뵐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에게 곧바로 반격을 가하나,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역대 최강의 검사라는 건가? 하지만 검술은 승부의 극히 일부, 객기는 좋으나 아직 니놈에게 꺾일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패 혼천폐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폐무순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참수의 위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지 못하며 멀리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의 공격 세례가 끝나지 않았고 조로는 곧바로 패도일왕 진무성천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에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끝이다 신의 방패 라고 말한 뒤 삼도류 절명투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몸을 정확하게 반토막 내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